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를 연일 올렸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은 중단될까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라며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형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그건 대통령직 상실이다 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헌법 48조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추, 이걸 보통 수사기관의 기소로 보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한 전 위원장은 이걸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형사 기소만 중단되는 거지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재판에서 만약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직은 상실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법률적인 내용이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혹시 오늘 법전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두고 왔는데요. 이거 정법전이라고 소개했는데 결정적일 때 두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네네. 그래도 헌법 48조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죠? 84조요. 미안. 죄송합니다. 네네. 84조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죠? 네네, 보고 왔습니다. 형사소추, 대통령의 재직 중일 때는 웬만하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미 기소가 돼서 받고 있던 재판은 그럼 중단되느냐 마냐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근거가 제가 헌재 결정문들을 찾아봤더니 헌재 결정문에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공소 제기, 이게 기소한 거거든요. 공소 제기에다가 공소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소추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이 설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 전 위원장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 그 확정된 그런 건 없는데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반대 의견, 소수 의견에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소추는 공소제기 플러스 공소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길래 저는 거기에다가 좀 방점을 갖다 두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추는 기소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 진행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법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만 3번 동안, 그다음 그 혐의가 뭐 간단한 혐의입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혐의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재판부가 그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처럼 재판 나와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몇 배나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갖다 하는데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관들을 예컨대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은 그 재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무죄를 선고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고 대통령 임기 끝나서 그 영향력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지금 뭐 그 무익한 그런 논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결정적인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중대한 그 형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피고인한테도 국민의힘 여당 후보가 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도 국민의힘 후보를 더 못 믿겠고 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국민의힘 여당은 제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막아야지.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헌법 48조라고 나가는데 84조가 맞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쌍방울,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네, 전용기 의원님, 한 전 위원장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해온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글을 올려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급해졌나 봅니다. 이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지금 사실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애가 타고 나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뭔 학술적인 논의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정법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소 유지가 결국에는 그 소추의 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만큼 본인의 생각들을 어필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급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좀 더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